아까 그거 나중에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적는 거요. 육사애도 가운데 그 성론파, 수론, 성론 뭐 그런 인도 부처님 당시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6가지 그 육구를 그네들이 주장하는 실덕업, 동리, 화합 이렇게 해서 화합은 하나고 실, 덕, 업 아까 덕자만 자꾸 생각이 들어요. 건덕자 적어놨죠. 그리고 동과 이, 화합. 절덕업이 아까 말한 그 대방광과 같다고 내가 말한 거. 요게 이제 체가 되고 본체가 되고 실이 방은 이제 상이 되고 최상용 광 넓을 광자 대방광 불환경 할 때 용이 되고 이런 것은 동과 이 같은 거 또는 다른 거 일리로도 말하죠. 동과 이 아이고 저런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같은 것 반대가 다른 거죠. 동과 이 또는 화합 이렇게 해서 화합이 하나고 동의가 하나씩 셋이고 실덕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요. 그 성론파에서 지금 말하면 대방광처럼 그래서 불교의 대방광 불환경 그것도 내나 외도의 실덕업이나 비슷한 거라. 그래 최상용력 개신론의 최상용 그러니까 원래 외도 확설이 인도 사회를 지배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그 바라문교 학설 같은 것도 다 부처님은 섭렵해서 아시잖아요. 원래 처음에 외도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나중에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셨죠. 6년 고행 같은 거 바꾸시고. 그래가지고 성불을 했기 때문에 인도 사회에 없는 것을 제대로 새삼스럽게 만든 것도 어찌다 있지만은 대충 그 당시에 옛날 재래로부터 전해지는 그런 학설이나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많이 설법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 돼. 무슨, 예를 들면, 시방삼세니 그런 것을 다 그전에도 사용했던 거예요. 부처님만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수화풍 사대설도 그 전에 다 있었죠. 그래서 지수화풍 사대가 뭐 불교의 부처님이 처음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이제 외도의 그 논리나 외도 학설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뭐 아는 것은 나쁠 게 없죠.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칠덕업이라고 그래. 칠덕업 이 3가지가 대방광과 같다면 내나 최상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론파 그 성론, 수론 또 소리성자 성론도 있고 여러 애도가 있죠. 또 그것이 25제 말하던 그분이 수론파죠. 25제. 예. 나는 이제 청량소 같은 거 다른 걸 보다 보니까 거저 금 70논, 금 70논은 금 70근을 나라 임금이 화사해서 천친보살이 그 금 70논을 지으니까 공로상으로 금 70을 화사했다. 금 70금. 이런 것도 필요해요. 대장경에 나와요. 금 70논.
이런 데 보면 그런 학설들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가지고. 이건 세친보살 내나 천친보살을 세친보살이라고 하죠. 이분이 쓰신 거. 그전에는 내가 말했지만은 고진멸도 사제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사제법에. 사제법에 고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런데 원래 천친이나 세친이나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역경원에 어떤 친구들은 몰라가지고 세친, 천친이 형제가 아니라고 또 두 사람으로 봐요. 천친이 형님이고 세친이 뭐 동생이라든가 그건 몰라서 그래. 내나 파소반도 것이 이제 그분을 번역할 때 천친으로도 번역하고 세친으로도 번역해요.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천친보살, 세친보살이 지은 거 내나 루식 30송 지으신 그분이 금 70노는 외도 학설인데 그거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금 70근을 하사해서 그 논을 금 70논이라 해요. 거기 보면 무슨 수론파, 성론파, 무슨 육사 외도들 모든 그 학설들이 금 70논 같은 데 보면 다 나와요. 우리가 책이 없어서 모르는 것은 안 봐서 모르지. 또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대장경 거기에 금 70논도 나와 있어요. 별도로 정말하면 금 70논은 저 사전부나 또는 무슨 부유부에 그런 데 나와요. 그런데 대치사집이 지국대사는 외도나 그 소승들이 보는 그 14번회나 14번회가 내나 아까 오둔삭, 오리사, 신견, 변견, 개검치견, 또 견추견 그런 것 등이죠. 그걸로 해석했는데 기신론의 인하견, 법화견은 기신론에서 특수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효대사가 처음에 대성법을 배우는 사람이 그런 오해 착각을 가진 게 사견이 사집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찬수 보살도 그렇게 이제 따랐죠. 오녀 스님 기신론 해석을. 그리고 감산대사도 감산대사는 지국대사 스승은 스승이거든. 설랑 스님 스승이 감산대사거든. 감산대사도 그 기신론 쓰셨어. 그래 거기에 보면 또 역시 그 현수나 또 것이 원효처럼 그렇게 보셨어. 교봉 스님처럼 뭐 그 신견 변견 그런 것을 하는 그걸로 설명을 안 했다 그 말이요. 그게 잘 된 거죠.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진여 그 자체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심진여를 설명하고 또 진여상을 설명하셨죠. 기신론의 제자 두 번째. 진여상을 설명할 때는 거기에 이제 저 밑에 보면은 본론에 내나 나오는데 공진여, 공진여와 불공진여로 말했죠. 두 번 재차 설명한 것은 거기에서 말과 생각을 떠난 그 진여는 그게 이제 생멸문에서 취급하는 말이 아니고 진여문에서 그렇게 취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마음 자체가 능과 소가 없는 것으로 알면은 진여의 수순함이 되고 모든 잡념까지 다 떠나버리면 진여의
들어가는 게 된다. 그래서 나는 늘 불보살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순서로 말하죠. 잡념. 범부중생들은 잡념 가지고 살죠. 잡념 투성이죠. 잡념은 분별심이고 능과 소가 부글부글 막 전장국 끓듯이 끓는 거고, 잡념에서 더 공부가 깊어지면은 일념이 돼요. 일념까지는 이제 삼매가 일념이거든. 심경 일이요.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이면은 바로 일념이고 삼매라. 삼매를 정수라고도 번역하고 또 그것이 삼매를 이렇게도 번역하죠. 신일경성 삼매를 인도말로 삼매인데 정수라고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정견이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수라고도. 이 수음이 여기서 말하는 수음이 제대로 정신 통일이 되어버리면 정수가 돼요. 색, 수, 상, 행식 할 때 그 수음을 말한 겁니다. 바르게 보는 정사유, 정견이나 또는 정수라고도 번역하는데 또는 심일, 정신 통일해서 신일경성이라 마음이 일경이 된단 말이에요. 경계 이 환경이라는 경자죠. 마음이 심경이 쉽게 말하면 심경 일려가 되는 거죠. 마음과 경계가 마음은 소가 되고 경은 영이 되는데 심경 일려가 되는 것이 그게 삼매인데 그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일념이래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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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잡념 없이 나무아미타불만 잘 이렇게 연불이 잘 되면 일념이 되죠. 그러나 더 들어가면은 일념보다도 이제 무념이 돼야 돼요. 기신론에서 그래서 모든 생각을 떠나게 되면은 진여에 제대로 들어간다. 일념이 될 경우는 진여에 수순하는 것이 되고 완전히 부처님처럼 생각이 없어버리면 성불 진여에 들어가는 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잡념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잡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 일념, 그 다음에 무념. 그런데 무념을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무념이면 나무나 돌이나 저런 무정물은 무념이 아니냐. 그러면 뭐 도 닦을 것 없이 인간보다 더 위대한 게 동물 외에 식물, 광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설명하는 방법은 광물이 제일 못한 거예요. 둔화된 거예요. 광물보다 조금 나은 게 식물이다 말이에요. 불교를 배우고 성리학을 제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광물은 토목금속, 저런 이제 광물질, 그보다 광물질보다 더 발달된 게 식물이요. 초목, 풀과 나무들. 식물보다 더 나은 것들이 동물이요, 동물. 인간은 아니요. 지금 동물이라고 한 건. 인간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여기서 적은 동물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동물은 뭐냐? 인간 외의 생명체들, 새나 짐승이나 벌거지나 준동함령들, 인간의 준동함령이 많지요. 그리고 이제
물자로 쓰지. 인간도 인물이라고 그러죠. 인물, 인간은 동물보다 더 뛰어난 거요. 그런데 인간이 굉장히 인간을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많이 설명해요. 다사 또는 다은이라고도 이렇게 하지만은 열반경에서는 다은이라고 하지만 다사요. 다은은 인간으로서 마음이 고운 사람이 다은이지 고약한 사람은 원수를 많이 맺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인간은 다은이 아니죠.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더 생각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더 발달되어 가지고 아르마리가 많아. 다사요. 그런데 인간이 정해를 닦아 가지고 일념이 돼야 돼요. 정해의 영역으로. 그래가지고 정해에서 더 뛰어나면 무념으로 이제 들어가거든. 무념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성문, 연각, 보살, 성인이 돼가지고 보살에서 더 높이 올라가면은 부처가 돼요. 성불이요. 그래서 성불은 대총상 법문에도 10가지 계단을 정해서 무념은 성불이라고 나왔죠. 무념이라고도 하고 대총상 법문에 떠날 자 이념으로도 나오죠. 이념이 내나 생각 떠나는 게 무념이라. 그렇게 되면은 성불하지요. 그래서 극락세계 연불에 대해서 나홍스님이 뭐라고 법문을 하셨느냐. 그 나홍스님 누나가 나홍스님한테 법문을 청하니까 자기 오빠한테. 그래서 나홍스님이 거기 개송을 지어 주셨어. 우리나라 한국불교 전서에 나와. 나홍스님 이 개송이. 이것도 제대로 답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던데. 아미타불이 제하반가.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어느 방소에, 어느 지방에 어디를 하방이라고 그래요. 어느 곳에 있는가. 아미타불이. 염불하는 사람들은 아미타불을 늘 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염불을 항상 해야 되지. 나는 잘 항상은 못하지만 나는 그래서 아까 말한 헌명자조나 반문, 문성, 능엄경에 처음에 그게 잘 되더만 아미타불 나중에 극락발원하고 하니까 그것은 내가 과거 전생에 많이 안 익혔는가. 반문문성은 내가 영감경 강의하고 영감경 번역하고 해석할 때 이게 잘 되던데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가 익힌 대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또 극락왕생을 발언하려니까 안 할 수도 없죠. 반문 문성 공부라. 문성을 듣는 마음자리 있잖아요. 그걸 반문해요. 공부가. 반문만 해. 그냥 헌명자조가 저절로 돼야 반문하면. 반문할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소소영영하게 듣는 그 마음을 늘 잠속에 빠져버리면 또 안 돼. 수면에 빠져도 안 되고 잡념을 일으켜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혼침망상 털쳐버려야 돼. 그냥 단박에 혼침망상을 벗어나서 반문, 문성이라. 문성을 반문한단 말이야. 문성을 반문하니까 헌명자조라. 저절로 헌명자조가 돼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무념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나홍 스님이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시는가? 착득 심두 절망망하라. 심두에다가 붙여두어서, 여기서는 착자가 어조사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 딱 붙여야 돼. 접착제 접착시키듯이. 이것은 어조사예요. 심두라고 하니까. 종치는 사람을 종두라고 그러죠. 나물 거시한 사람을 나물 것이 채소밭에 가꾸는 그 나물 후본에서 반찬 만드는 그 책임도 채두고 그렇죠. 나물 채자. 그건 다 어조사예요. 종두, 채두, 또 두두물물. 그럴 때는 좀 다르지만은 두두물물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기 마음에다 두라는 그 말이지. 마음 머리가 있고 마음 발이 있어서 마음 발에다 두거나 마음 머리다 두라 그 뜻은 아니고 그냥 마음이라 심성이요. 마음에 착득하여 절망망하라. 간절히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염불이 안 되지요. 염불을 꾸준히 계속 하라 말이야. 착득 심두하여 절망망하라. 간절히 부디 간절히 잊어먹지 말라. 뭘 잊어먹지 말라. 나무아미 타볼 나면 잊어버리지 말라 말이야. 하다가 잊어버리면 잠에 빠져버리지. 그리고 딴 생각하고 혼침망상이 크게 병통이라.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도 절망망 염도 염궁 무염척. 여기서 염이란 말은 염불하는 생각이요. 생각하는 것이 염불이 염도 염궁.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법문이라 거기 나홍 스님 염도 염궁 무념척. 이 법문은 최상승 법문이라 나홍 스님이니까 이렇게. 나홍 스님은 중국에서도 숭배하더만요. 중국에 나홍 스님 중국에 유명한 고성치고 나홍 스님 모르는 분도 없어. 우리나라가 유명한 것은 이승만 보다도 박정희 모르는 사람 없더만요. 삼성그룹이고 뭐 대우나 뭐 또 저 뭔 그룹 있죠. 현대 그런 분들 외국에 가서 보면은 삼성을 제일 알아주더라고. 그와 같이 그 중국의 스님들이 나홍 스님을 무학대사나 한모 스님 잘 몰라도 무학대사는 전혀 잘 중국 사람들은 모르고 나홍 스님은 저서가 중국에도 있더라고. 그래서 염불을 생각을 해서 생각이 다 해버렸어. 그래서 생각 없는 곳에 염도 염궁 무염처 하면 그 경지에 도달하면 그 말이요. 공부가 마지막 규절하고 세 번째 규절하고가 여기서 이제 여기는 묻는 말이고 그렇게 해라는 그것이고 용문 상방 자금광이라 이건 묘용이 나타난 거고. 염불해서 아미타불을 생각해서 그 생각이 다해져가지고 요 생각이 다한다는 것은 잡념이 다 없어져서 다할 궁자 생각 없는 곳에 무념이 된단 말이에요. 일념에서 무념으로 되면은 용문 상방 자금광하리라. 용문에서 항상 자색 금광을 놓을 것이다. 방광한다. 용문이라면 육군문도 안위 비설신, 안위 비설신이가 있죠. 육군에. 그러니까 육군의 그 문두에
육군문도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또 어근까지 육문에서 항상 자금광을 오리라. 부처님 광명이 자금광이요. 부처님 몸이 자마금색이라고 하죠. 자마금색이라는 말을 하고 경전에도 나오는데 자마금색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불불자자 자금성. 중국에 가면 자금성 있죠. 그 큰 관광지에 자금광인데 자금광이라고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그 광명을 자마금색이라고 그래요. 자마금색 광명. 그런데 요 자마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자마라는 말은 자색. 자색은 홍색도 아니고 적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닌 거예요. 홍색 비슷하지 붉은빛. 그러나 붉은빛이 금 말이에요. 순금과 황금이 더 진한 것이 자금이라 황금색, 황금처럼. 그런데 이 자라고 한 것은 자색이 지금 말하면 백색도 아니고 홍색도 아니고 황색도 아닌, 그러나 황색하고 이 홍색이 섞여가지고 자색이라는 게 자색 색깔이 있어요. 요런 요보다 더 약간 더 윤기가 나고 이 가사색보다 황금색이 여기에 붙어야 돼. 그러면은 자마금색이 돼. 그래서 자색이 연마 같은 자색이 제대로 홍색하고 적색하고 잘 조합되어 가지고 영롱해서 황금색. 황금색은 뻘겋 이렇게 노랗기만 하지요. 노란 것에서 조금 약간 홍색이 조금만 들어가야 돼. 그게 이제 자마금색신이요. 부처님 몸 빛깔이 자마금색신이거든. 자마금색의 몸이라고 그래. 그래서 광명도 그와 비슷하게 자금광을 놓아요. 황금광이라고 안 하고 자금광이라고 하는 그 자를 연구해 보니까 다른 것을 찾아보니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저 황금보다 더 조금 다른 거예요. 약간 홍색이 들어있어.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 불상을 이렇게 황금으로 도금을 하지, 실제는 부처님 몸빛깔이 황금색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마금색이. 그래도 황금이 보기 좋죠. 나라 임금이 골룡포를 황금으로 입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자금광, 중국 사람들 자금성이라고 가지고, 마지막 황제가 살던 그 궁궐이 우리나라 경복궁, 창덕궁 다 합쳐도 그것처럼 많은 그 궁궐이 없거든. 그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나는 중국에 가서 자금성 보고 왕궁을 제대로 관찰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미국에 가서 비행기 관람을 했거든. 미국에 가서 비행기 관람하면서 이 유식을 새삼스럽게 내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어요. 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거든. 예를 들어서 발통기, 정밀기, 방아 찢는 그 발통기는 단순해. 요 브레이크가 한두 개 뺏기는 없죠. 그래도 잘 돌아가서 6마력 그 속력을 내면서 돌아가죠. 그러나 단순해. 그보다는 택시 같은 거 그 부속 여러 가지 전선도 많이 있고 부속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빨리 달려. 다른 오토바이보다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는 거다 되면 몇십 배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지구상에서 막 땅 위에서 막 붕 뜰 정도 되거든. 그런데 그 속에 부속을 보니까 선도 수백 가지고 그 전기 뭐 꽂은 거 있죠. 불악건가 뭔가 그것이 뭐 2개, 3개, 10개가 아니요. 수백 개 되다시피 복잡하게 그렇게 하니까 요 지구상에서 저 활주로에서 타면서 붕 떠서 허공에 떠놓으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힘으로 그 전기 힘으로 붕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처음에 활주로에서 이렇게 착륙해가지고 허공으로 떠려고 하는 그것도 우리 마음 공부하는데 상당한 거기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산매로 딱 되면은 허공에 붕 떠가지고 항상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정말하면 밑에 추락해 뿌리면 안 되잖아요. 추락하지 말고 허공에 붕 떠서 계속 가요. 그 전기 부속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밀하고 수백 개 막 전선이 작은 전선들이 이루 셀 수 없어. 그러니까 그녀들은 기계 그 공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정보를 주죠. 미국 놈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총 집합해서 그 비행기를 만드는 것은 청나라에서 해요. 다른 것은 다 하청 주예요. 그래가지고 돈 조금씩 주고 최종적인 것은 자기들이 하는데 대단해. 내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유식에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게 저 고등 비행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구나. 그래서 내가 비행기 보고 헛된 그 돈 낭비한 게 아니로구나 생각했죠.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의 기구가 생리 구조가 다른 동물보다 더 정밀하고 더 복잡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능지수가 더 높아요. 비행기처럼. 그래가지고 사색하고 느끼고 알고 인식하는 그 힘이 다른 돼지나 무슨 염소나 저 고양이보다 월등하거든. 비교가 안 돼요. 사람의 그 지능은. 그와 같이 비행기의 그 전기 전선 그것은 다른 찌푸차나 무슨 발통기 돌아간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